안녕하세요. 남은혜씨입니다. 매빅2 줌에 있는 웨이포인트 기능을 이용해서 장거리 비행한 것 같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요번에 낙동강 하류 24km에 이어 상류 지역으로 16km의 영상을 만들어 올린 과정을 소개할까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구간 촬영을 하고 이어붙이면 될 것 같지만 의외로 끊기지 않는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사용 방법은 위험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을 어느 정도 내 마음먹은 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구간에 2km에서 3km 또는 1.5km로 나누어서 총 8구간을 비행을 했으며, 이거의 총 길이는 16km가 되며 이것을 하나의 영상같이 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웨이포인트 기본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고, 기초적인 웨이포인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다고 단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구간에서 제가 지정했던 웨이포인트인데, 여기에 보면 총 13개의 웨이포인트를 지정을 해놨고, 요게 1구간이 되겠고 거리는 총 2km 정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1구간에 웨이포인트를 설정했다라고 한다면은 다음에 2구간하고 연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기본적인 저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위에 것이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새로운 이름인데, 여기서 이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웨이포인트 1번부터 계속 삭제를 해 나갑니다. 이렇게 지금 5개를 남겨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요 5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구간에 영상과 연결을 해주기 위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처음 제가 시작할 때에는 1개, 다음에 3개도 찍어봤고, 다음에 5개도 찍어봤고, 최종적으로는 포인트가 7개를 찍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구간을 지정을 할 때 여기서부터 다시 2km 정도의 포인트를 이렇게 찍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또 요것도 지금은 내가 5개를 찍었었는데 요것은 7개를 찍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요 거리와 거리는 가까이 했을 때 5m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7개의 거리가 너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놨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필요 없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만치 배터리 소비가 많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구간의 이륙 장소까지 이동한 다음에 이곳의 해발고를 확인한 후 1구간이 89m, 2구간이 90m였기 때문에 그 편차가 나는 1m를 처음 요 5개의 포인트에서 편차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 해발고의 편차가 너무 심할 때에는 영상과 같이 높낮이가 높은 매끄럽지 못한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구간마다의 영상을 이어붙여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처음과 끝 부분에 저서 7개의 포인트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테스트를 위해서 웨이포인트 5개를 찍은 다음에 비행한 영상이 되겠는데, 이걸 좀 빨리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웨이포인트에서 2번을 가면서 2번을 보는 게 아니라 3번을 바라봤고 2번에서 3번을 가는 동안에 3번을 보는 게 아니라 4번을 보고 다시 4번을 가면서 5번으로 짐볼 각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드론은 포인트로 이동을 하지만은 보는 각도는 노란 타원형과 같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촬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구간에 여러 개의 웨이포인트를 찍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6개의 웨이포인트를 찍었다 했을 경우 5번에서 6번, 6번에서 7번, 7번에서 8번까지는 앞을 보고 가다가 이 8번에서 9번을 가면서는 10번을 보고 9번에서는 다시 11번을 보는 그런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9번과 10번의 영상은 틀어진 각도로 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구간을 앞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앞에 있는 모든 웨이포인트를 삭제를 하고 요 6개만 남기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 웨이포인트를 찍었을 경우 이때 영상을 보면은 홈포인트에서 1번을 가면서 2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도착하고 나서 그때서부터는 3번을 바라보고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이 1번을 진행하면서 짐볼 각도는 2번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도 틀어진 영상이 촬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구간과 2구간을 연결을 해서 편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1번, 2번 포인트는 각도가 틀어진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과 6번도 틀어진 각도가 나옵니다. 하므로 3번, 4번에 있는 영상은 동일한 영상으로 촬영이 될 거로 생각을 했지만은 이 또한 짐볼이 정확하게 돌아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웨이포인트는 7개 이상을 찍어야 무난한 연결 부분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it on the map. Take off. 다음으로는 고도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노란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각 구간마다 드론이 이륙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이륙한 장소마다의 고도값이 있는데 그 고도값을 어떻게 맞추는지, 만약에 이 값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높낮이가 차이가 나서 매끄러운 영상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값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 드론 옆에다가 스마트폰에 있는 산길샘 앱과 GPS 장비를 이렇게 놓고 측정을 해본 결과 스마트 앱보다는 GPS 장비의 고도값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고도값을 각 홈 포인트마다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고도값을 적용해 가면서 작업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가 찍혀져 있는 1구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할 것은 요 13번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드론이 착륙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실로 이 부분이 드론이 착륙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웨이포인트를 하나 더 찍어서 그 본인의 위치에다가 그 웨이포인트를 하나 찍어 놓습니다. 이 14번이라는 웨이포인트를 하나를 추가를 해 놓은 다음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느냐, 요 1번에 가장 가까운 지점, 차량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요 부분이 되겠는데 이 장소의 해발고를 꼭 기억해 놓은 다음 비행 준비 완료를 클릭을 해서 비행 상태를 점검을 한 후 처음 비행할 때에는 메모리 카드도 포맷을 하고 모든 준비가 끝이 났으면은 고를 선택을 합니다. 작업 확인 창이 나타나는데 작업 완료를 했을 때에는 호버링이 되도록 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꺾인 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해놓고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Take off. 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it on the map. 드론을 이륙시키고 난 다음에 화면과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이 13번의 위치에서 드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륙 장소에서 모든 비행을 끝나고 리턴 투 홈을 했을 경우에는 총 거리가 왕복 4km가 되겠지만은 이륙 장소에서 드론을 이륙을 하고 착륙 장소에 가서 미리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만치 거리가 단축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간의 웨이포인트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번 구간의 웨이포인트 중에서 여기서 보이면은 13번을 삭제를 하고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것이 다른 이름인데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 웨이포인트에서 1번부터 계속 삭제를 해 나가서 마지막 5개 포인트를 남겨놓고 모두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부터 웨이포인트를 계속 다음 구간을 약 2km 정도를 찍어 나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도 찍어 놓습니다. 이것은 실제 현장에서 이 지구에서 날렸던 웨이포인트인데 여기서 13번 착륙 장소를 확인한 다음에 웨이포인트를 찍어 놓고 다시 H 부분까지 차를 타고 온 다음에 드론을 이륙시켜서 드론이 웨이포인트를 따라 비행하는 것을 확인한 후 조종기 신호가 끊기지 않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같이 이동을 해서 미리 13번의 위치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13번에 착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1구간을 날리고 남은 배터리를 가지고 비행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12번 웨이포인트까지 촬영이 끝났고 목적지까지 촬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영상은 다 녹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이와 같은 배터리 부족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차가 8초 후에 리턴 투 홈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뜰 때 이거를 취소를 시키고 수동으로 나의 위치로 비행을 시켜서 착륙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1, 2 구간의 비행 기록을 에어데이터 홈페이지에 올린 다음에 KML 파일로 다운받은 후 구글 지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1구간의 고도 프로필을 보면은 고도가 89m, 그 다음에 거리는 3.32km를 비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고도가 90m, 거리는 3.07m, 하나의 팩으로 1, 2 구간을 비행시켰는데 총 길이가 6.39, 6.4km를 비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배터리 팩으로 6km를 왕복 비행시키기에는 불가능한 거리였었는데 이륙 장소와 착륙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비행을 했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하나의 배터리로 비행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8구간을 비행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비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꼭 유의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제가 경험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비행까지 마치고 배터리 부족 메시지가 떴기 때문에 다행히 수동으로 유도를 해서 착륙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요 마지막 8구간에서 일어났던 아찔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구간과 구간 간을 이동하면서 전기줄이나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종기와 비행기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RC 신호가 끊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 8번째 구간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7번까지는 제가 미리 착륙 장소를 확인을 하고 그 장소에 가서 미리 그 마지막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비행을 시켰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은 고압선이 지나고 있었는데 고압선을 피해서 약간의 고도를 낮춰가지고 미리 확인을 했기 때문에 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7번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8번 구간에서 내가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착륙 장소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보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륙을 시키고 착륙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제가 잘못한 것은 7번에서 날리고 나서 배터리가 어느 정도 40%가 소실된 상태에서 이 정도 배터리면은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8구간에서 이륙을 시켰고, 이륙을 시킨 다음에 착륙 장소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는 중 갑자기 리턴 투 홈을 하면서 되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취소를 시키고 이 비행 위치가 강 위에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비행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끌고 오면서 나의 위치와 너무 멀 경우 그래도 가까운 곳에 착륙시키려고 바닥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보다가 보니까는 계속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계속 밑을 보고 이렇게 오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배터리가 남아서 다행히 나의 위치로 유도를 해서 착륙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이 마지막 부분에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비행을 시켰다는 것. 또 하나는 이게 잘못돼가지고 두 번째 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비행을 시켰는데 다시 두 번째 비행을 시키면서도 나의 위치에 마지막 웨이포인트를 찍어 놓지 않고 내가 유도를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8번 이륙 장소에 가서 드론을 이륙시키고 착륙 장소에 가서 보니까는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생각지도 않은 전선이 앞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찔한 생각이 났지만은 그래도 고도가 50m로 높이 날아갔기 때문에 다행히 촬영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비행은 상당히 위험한 비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미리 답사를 해가지고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류 지역을 비행할 때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계곡을 돌아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동을 하면서 이와 같은 촬영을 못했고 한 자리에서 리턴 투 홈으로 이렇게 오는 걸로 비행을 했었었는데, 계곡부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다가 마지막 촬영이 끝나고 리턴 투 홈을 하는데, 리턴 투 홈 할 때 고도는 30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놨었는데 직선으로 오다 보니까는 그 사이에 30m보다 높은 능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아차 싶어가지고 나는 무조건 고도를 높였고, 또한 드론은 리턴 투 홈을 찾아오기 위해서 자꾸 이동을 하면서 홈 포인트로 비행을 해서 온 것을 나중에 비행 기록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위험한 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될 수 있는 한 거리를 짧고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비행을 하신다면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이포인트를 이용한 장거리 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며,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웨이포인트 설정 중 포이, 피사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또한 잘만 이용하면은 멋진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